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1월 20일에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관한 취임 연설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영어는 어떤 단어가 한 단어가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나, 주어 역할인가, 목적어 역할인가, 전치사인가, 이런 한 기능을 하는 것을 품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한 단어가 그 품사로서 어떤 품사로 쓰여야 되는가에 따라 이제 단어 강세가 아니라 문장 강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두면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고 앞으로 얼마 동안에는 이 내용을 반복할 것입니다. 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품사가 8품사, 9품사, 학자에 따라 좀 다른데 보통 8품사 알고 있죠. 9품사가 되어도 좋고 둘로 나눕니다. 내용어라는 것으로 나눌 수 있고 또 하나가 여기 보는 것처럼 기능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내용어가 중요합니다. 네 가지. 먼저 어떤 걸까요? 보겠습니다. 동사와 명사, 명사와 동사, 이 둘이 중요하죠. 여러분 문장 오형식이라는 걸 알고 있죠? 이 명사와 동사가 모든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어 전부 있고 주어 다음에 동사 전부 5형식까지 다 있어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사와 동사입니다. 그 중에도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명사입니다. 왜? 명사는 주어로도 쓰고 또 주어로 쓰면서 또 목적어로도 쓰고 목적어 다음에 또 보어로도 쓰고 또 목적어도 하나가 아니라 간접 목적, 직접 목적도 쓰고 문장 안에 한 문장 안에도 명사가 몇 개를 쓰일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내용어 중에도 중요한 것이 명사고 그 명사에 꼭 오는 것이 동사입니다. 어느 문장이나. 그 다음에 조금 처지지만 하나 더 알아둘 것이 보이죠?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문장 2형식을 만들기도 하고 문장 5형식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역시 이 내용어 중에 이 세 가지가 주요 단어, 그 중에도 명사가 가장 중요하며 그 다음 하나 더 양념과 같이 부사. 부사는 우리말로 개, 히, 리 이런 어미가 붙어요. 빨리, 매우, 또 조심스럽게 이런 단어들. 이 부사는 앞에 있는 셋 다 꾸며요. 명사도 꾸밀 수 있고 동사도 꾸미며 형용사도 꾸미고 정말 그야말로 약방의 감초입니다. 그런데 주로 동사를 많이 꾸미죠. 이와 같이 지금 네 품사를 말했는데 이것들이 문장 안에서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 그래서 내용어라고 말합니다. content words 라고 말합니다. content words.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단어들은 모두 영어 문장에서 강하게 발음되는 단어입니다. 강하게 발음되는 단어지만 이름절일 때는 그냥 다 발음하고 이상음절 되면 그 단어 중에도 단어 강세를 받는 그 부분이 강하게 읽어진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예를 들면 명사는 중요하지만 대명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특별히 강조할 때 빼고는 관사 거의 안 들려요. 전치사 놓치기 쉬워요. 접속사, 관계사 역할은 중요하지만 아니요. 문장 핵심은 앞에 있는 내용어들입니다. 이 네 가지 정말 잘 기억합시다. 특별히 명사. 자, 그런데 단독으로 쓰일 때 이 네 가지가 다 강조되는 단어고 그 중에도 음절이 두 음절, 3음절 되면 그 중에도 단어 강세가 있는 부분이 강하게 읽어지는데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둘 것은 이 단어들이 서로 수식을 할 수 있습니다. 명사가 주어고 목적어도 쓰이기에 명사지만 명사 앞에 형용사가 꾸며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동사 없는 문장이 없다고 그랬죠. 동사. 동사를 꾸미는 게 아까 부사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명사를 꾸미는 게 형용사, 동사를 꾸미는 게 부사. 이럴 때 이런 결합 형태일 때 알아둘 것은 역시 네 단어가 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용어입니다. 다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명사를 꾸미는 것은 형용사가 앞에 오고 동사를 꾸미는 것은 꾸미는 말이 오히려 부사가 뒤에서 꾸미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형용사, 명사 이렇게 왔을 때 두 단어가 강조되지만
더 큰 강세는 오히려 명사가 있어요. 우리는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쪽에 힘을 주려고 해요. 네. 또 높은 건물, 높은이 더 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영어로는 높은도 중요합니다. 형용사니까 내 영어예요. 그러나 높은 건물, 명사가 주축이 되어 높은도 강하지만 건물이 그보다 좀 더 강한, 그 차이는 잘 안 들릴 정도인데, 그러나 높은 건물, 이러면 안 되고 높은 건물, 이런 기분으로 하게 됩니다. 명사에도 동사를 꾸미는 게 부사라고 했는데, 네, 이때는 동사도 강하고 부사도 강해요. 왜? 내 영어니까. 그러나 둘이 강하지만 부사가 더 큰 강세를 받아요. 부태가. 그러니까 형용사, 명사할 때는 명사가 더 큰 강세, 동사와 부사일 때는 부사가 일반적으로 더 큰 강세. 물론 넷 다 중요한 그런 단어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네모 보시는 것처럼 형용사, 명사 결합, 동사, 부사 결합, 덩어리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다 내 영어입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 별표가 보이네요. 네, 얼마나 중요한지 별표가 움직입니다. 예,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별도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불러보겠습니다. 나오세요. 네. 그래서 내용 네 가지가 있는데, 형용사, 명사, 동사, 부사, 서로 수식 관계가 있죠. 명사를 꾸미는 건 형용사. 둘 다 강세를 받는 단어입니다만, 그 단어 중에도 오히려 수식받는 명사의 더 큰 강세가 더 굵죠. 빨간 게 굵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동사, 부사일 때는 오히려 동사보다 부사의 더 큰 강세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 명사, 동사, 부사 다 강조하되 형용사보다는 명사의 더 큰, 동사보다 부사의 더 큰 강세가 온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실예는 pretty, 형용사 강해요. picture, 명사 강해요. 그러나 명사 쪽에 더 강해요. 더 강하지만 picture라는 단어 다가 강한 게 아니라 둘 다 강한 단어지만 그 음절이 이 음절 이렇게 될 때는 그 단어의 원래 강세받는 곳이 강해요. 그래서 pretty, 그리고 이제 더 큰 강세 picture. 그래서 a pretty picture, a pretty picture 이렇게 됩니다. pretty도 갑자기 강해지니까 더 큰 느낌이 들지만 그에 못지않게 picture 하는 부분이 좀 더 강하다는 느낌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사, 부사, 네, 둘 다 강한 내용어입니다. 그 중에도 부사에 더 큰 강세가 있다는 걸 알고, 실제 보면 determine, decidedly, 네, 둘 다 동사와 부사 내용으로 강조되는데, 그 중에도 determine 3음절이에요. decidedly, decidedly 4음절이에요. 이럴 때 둘 다 강세받는 단어지만 그 단어 속에 단어 강세를 받는 부분, determine의 강세가 있고 decidedly의 강세가 있는데, ter 쪽보다 side 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 더 큰 강세, determine, decidedly 이렇게 됩니다. 동사를 꾸미는 단어가 부사인데, 부사는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 목적어 오면 목적어까지 온 뒤에, 그런데 경우에 따라 그 동사를 직접 좀 강하게 수식할 때, 또는 목적이 너무 길어서 저 뒤에 오면 안 될 때, 그때는 동사 앞에도 가고 때로는 문장 앞으로도 가고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를 차지하니까 실제 문장 속에서 보는 습관 가져야겠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번 더 요점을 살짝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그림으로. 또 친구 나오세요. 또 하나. 네, 같은 내용입니다만 이 내용어가 네 단어인데, 네 품사인데, 수식하고 받는 관계에 있어서 형용사보다는 명사의 더 큰, 그리고 동사보다는 부사의 더 큰 강세를 받아요. 그런데 형용사, 명사 강세를 다 받되 단어 전체가 아니라
그 단어 속에 있는 단어 강세가 있는 부분, 그래서 pre 이런 부분과 pick 하는 부분이 강세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ter 이런 부분과 side 이런 부분이 강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a pretty picture 미안합니다. A pretty picture 또 determined decidedly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앞으로 당분간 여러분이 영어가 능숙해질 때까지 제가 더 설명을 해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여러분 보면 완전히 이거야 본토인이 말하는 것들 듣기도 쉽고 또 미국 사람의 억양을 가지고 영어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내용으로 돌아가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어들입니다. 줄근 것. Now, 부사입니다. Great, 형용사입니다. Privilege, 명사입니다. High, 형용사입니다. Honor, 명사입니다. 저 끝까지 맨 마지막 America, 명사입니다. Reason, 동사입니다. Challenge, 명사입니다. 이렇게 모두 내용어들이에요. 내용어가 음절이 하나면 다 크게 읽어요. Now, 이런 단어라든가 하나, 그 밑에 first 또는 위에 great, 성대 진동이 한 번이에요. now 두 번인데 아닙니다. 이건 이중모음이라고 해서 한 음절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전체를 다 강하게 읽어줘요. 그런데 great와 privilege 이렇게 수식 관계가 될 때는 형용사도 내용어고 명사도 내용어지만 명사에 더 큰 강세가 있다고 했고 더 큰 강세가 있지만 음절이 privilege 3음절이 되니까 제1 그 단어 강세가 있는 곳에 강세가 와서 great도 강하지만 단음절 그다음에 pre 하는 부분이 강하게 읽어지고 나머지는 약합니다. 그래서 great privilege 이렇게 읽어줍니다. great privilege. 그 다음에 뒤에 대단한 영예입니다 할 때 high 한음절이니까 이것도 high 성대 두 번 떨린다고 하면 안 돼요. 하 하고 있다가 성대가 진동되는 동안에 이로 넘어가서 high 이중 모음 이름절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high 그 다음에 그 꾸미는 게 honor 명사가 더 큰데 다가 큰 게 아니라 이음절이니까 단어 강세가 있는 부분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high honor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도 똑같습니다. 이제 first가 person 꾸미니까 first보다는 person에 더 큰 그래 person의 이름절 강세가 있어서 first person 나중에 설명합니다만 first에 s 다음에 t 발음이 터져야 되는데 터지려다가 다음이 또 자음이니까 터지면서 그냥 다음 자음을 발음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걸 빼라고 하는데 first person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t 발음은 분명히 터져야 돼요. 그런데 터짐과 동시에 다음 자음이 발음됩니다. 그래서 first person 아주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발음을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기울어지고 막 터짐과 동시에 다음 자음이 발음된다는 것입니다. 모음이 올 때는 이제 소리가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first 다음에 on이 왔다면 first on 이렇게 소리가 연음이 됩니다만 자음이 올 때는 그런 탈락 현상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어쨌든 여기 그 대신 다음번 보면 officially 부사예요. 그 다음에 introduce 동사예요. 동사 뒤에 온다고 그랬죠 아까. introduce보다 오늘은 목적어가 왔어요. 뭐죠? 목적어가 The 46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Joseph R. Biden Jr. 목적어가 이렇게 길어요? 특수합니다. 그나마 동격이 되어서 이렇게 긴 목적어 그 뒤에 사실은 officially 올 수 있는데 부사가 동사를 꾸미는데 너무 목적어가 길어서 그래서 가까이 놓고 좀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사가 더 커요. officially 그렇다고 해서 officially 4음절을 다 하는 게 아니라 2음절만 강하게 fe만 들려요. 그 다음에 introduce 한국 사람들 그래요. introduce 첫음이 강해요. 안 됩니다. 3음절이라 introduce 이렇게만 들립니다. 그러므로 official introduce 무슨 말 들었는지 잘 몰라요.
단어 보면 알 수 있는 단어인데도 이런 히어링 연습이 필요한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이따 하겠지만 강하게 들리는 단어, 내용은 4가지 구별이 되는지 문장을 들으면서 식별해야 됩니다. 그 중에도 단어 강세가 있는 그 부분, 특히 수식받을 때는 형용사보다는 명사, 동사보다는 부사가 더 크고, 그러나 음절이 2개, 3개 있다면 단어 강세가 있는 그 부분만 강하게 읽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따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간단히 해석하겠습니다. it, 이때 it는 보통 가주어라고 많이 하죠. 일본 학자들이 많이 썼던 건데 보통 형식주어라고 합시다. 형식적으로 온 주어예요. 진짜는 뒤에 to b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부사입니다. My great privilege, 나에게 커다란 특권입니다. 그리고 high honor, 아주 대단한 영예가 되는 일입니다. 뭐가? To be the first person,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것은 뭐 할 첫 번째 사람이냐? 앞에 to be는 it에 대한 진짜 주어 노릇하는 명사용법인데 to be가 또 나왔죠. to introduce, 이때는 person 꾸미는 형용사용법이 돼요. 소개하는 첫 번째 사람 이랍니다.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커다란 특권이며 대단한 영예입니다. 나로서는 이런 뜻이죠. 누구를 소개해요? 그 목적이 서수 앞에는 너가 와요. The first도 아까 너가 왔죠. 46번째도 너가 옵니다. 지정됐으니까. 그래서 the 46th president, 46번째, 46대 대통령, 어디?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원래 국가명에는 더 안 붙어요. 아메리카 안 붙어요. 코리아 안 붙어요. Japan 안 붙어요. 그러나 특히 구로 된 것, 특히 복수형으로 될 때는 더가 붙어요. 그래서 United States 복수가 되었고 구가 되어서 더가 온 겁니다. 또 of의 수식을 받아도 더가 오고, 이건 여접시 와야 할 더입니다. 그래서 미합중국이란 말이, 이거 the United 하는 사람이 있는데 the United 아닙니다. 아니 U가 왔잖아요. U는 모음 중에 모음인데 아닙니다. 이것은 반장 혹은 반모, 반장, 그래서 온전한 모음이 아니라 전 모음이 아니라 the United가 맞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the United States of America가 실제 귀에 들리기는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넌 거의 안 들려요. 그 다음에 나이, state, 마 이렇게 들려요. 나이, state, 마 그렇게 해서 미합중국이 들립니다. 들어볼까요?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러니까 아는 단어도 귀로는 안 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메리카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United를 기대하고 있는데 United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전체가 뭉쳐서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턱 그거 덩어리로 들려야 돼요. 그래서 미합중국의 46대 대통령을 소개하다는데 컴마 찍고 동격, 누구냐면 Joseph R. Biden Jr. Joseph R. Biden 2세 Jr. 그 단어도 주 하는 발음만 되가 near 하는 것은 야금입니다. 그래서 앞부분만 빨간 글씨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한 문장이었어요. 소개하는 여자가 이 문장 하나를 말한 것입니다. 밑줄 그거 다 강하게 읽는 내용어. 수식 관계에 있을 때는 더 중요한 게 빨간 것, 덜 중요한 게 좀 파란 것. 덜 중요하든 더 중요하든 하여튼 다 내용어인데 그 중에도 음절이 길면 그 강세 있는 그 부분만 강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